3월 22일 오늘 2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태극기 혁명의 파워라는 제목하에 지난 3년 동안 정말 끈질기고 가열차게 해온 우리 애국 보수 세력들이 빛나는 태극기 혁명, 드디어 열매가 무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북한은 김정은과의 허니문을 그야말로 끝내는 두 건의 기사를 연방 내보냈는데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문재인은 더 이상 어떤 남북관계의 촉진자도 아니고 중개자도 아니다. 그리고 그럴 체면도, 그럴 능력도 없다. 미국의 조종하에서만 움직이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허수아비다. 그리고 그런 쓰잘데기 없는 남북관계 계획선들만 잔뜩 만들지 말고 그런 것들을 휴지통에 쳐넣으라고 아주 김정은답게 절교를 아마 선포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 어떤 기사인지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읽어야 될 중요한 시사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견과 소신을 찾아볼 수 없는 업무계획이란 우리 민족끼리 기사입니다. 최근 남조선 통일부가 올해 북남관계 추진 방향과 목표, 실행 과제를 담은 2019년 통일부 업무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남조선 통일부는 여기에서 북남대화도 북미대화의 진전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긴밀한 한미공조하에 중재안 마련을 하겠다고 하는 등 푼수에 맞지 않는 속내를 드러내 보였다. 그리고 여전히 남북 교류협력도 제재의 틀 안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미국과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의, 사전준비, 조건 조성 등의 구태의연한 주장들을 되풀이하였다. 할 거 없으니까 계속 말만 늘어놓은 게 아니냐, 그러죠. 그리고 또 우리 탈북자들을 가지다 또 걸고 들었어요. 인도주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국군 포로, 라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과 탈북자 지원, 북주민들이 실질적 인권 증진 따위 극히 불순한 개변들을 늘여놓았다. 지금 업무계획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고 이제부터 평가를 합니다. 남조선 통일부가 불순한 내용들로 엮여진 2019년 통일부 업무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한 것은 북남선언의 기본 정신과 합의사항들에 대한 공공연한 애면이며 미국과 보수 세력의 압력에 비율을 맞추는 비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바로 우리 태극기 혁명 역량의 확실한 승리의 소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십시오. 미국과 보수 세력, 이거는 바로 우리 태극기 혁명 세력입니다. 이 압력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태극기 동지들. 북남 선언들은 단순한 당국사의 합의가 아니라 온 민족 앞에 한 엄숙한 합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선 당국은 북남 선언들을 채택한 지 불과 1년도 못 돼요. 온 민족을 실망케 하는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남관계 문제를 주관한다고 하는 통일부의 업무계획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 문장이 정말로 문재인이 이거 보고 그냥 별치 않게 생각한다면 천치입니다. 천치. 이렇게 막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북미 협상 진전이 견인, 긴밀한 공조에 떠들면서 코를 들이밀 때, 안 밀 때를 가리지 못하고 분수 없이 해덤비며 스스로 제 발목을 비끄러매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애국 보수 세력한테서도 한 대 맞고 미국한테서도 한 대 맞고 이번에는 또 뭡니까? 김정은한테서 또 주먹을 맞고 이 코 들이밀 때 안 들 때를 모르니 어리석은 놈아. 이 정도 이게 뭐 사람 뭐 하겠습니까? 웃기잖아요. 정말 전 너무 웃겨요. 그런가 하면
제재의 틀 안에서 교류 협력을 운운하면서도 남북선언에 합의한 당사자로서의 지위도 예의도 다 버리고 체면 유지만 급급하고 있다. 업무계획에서 인도적 문제로 내건 국군 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과 탈북자 지원, 북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 따위 불신한 개변들에는 지난 보수정권 시기에 대결 악취밖에 풍기는 게 없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라도 2019년 통일부 업무계획과 같은 백해무익한 문서보따리를 쓰레기통에 쳐놓고 주견과 소신있게 처신하라. 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 김정은 이 잔당들도 드디어 지금까지는 민족이요, 동포요, 그리고 뭐 그보다 더 정말 귀에 쏙쏙 들어는 화려한 이야기를 던지고 아주 친근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결국은 이들은 자기 속내를 드러나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니까요. 우리 태국 애국 세력이 강하게 밀어붙였으니까요. 다음 기사는 더 과간입니다. 진짜 과간입니다. 이거 보면 아마 문재인이 아마 소개할 뒤집힐 거예요. 중재자,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 역할을 하라. 제2차 조미 회담 진행된 이후 자기들은 아니고 남선 당국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이놈들한테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왜 불안해해요? 지난 13일 남선 당국은 2019년 애교부 업무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조미대와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애교력을 집중하는 것과 함께 신뢰 구축 등을 목표로 포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신뢰를 바탕으로 조미 양측이 접점을 모색하도록 중재자 역할,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의 처지를 망각한 주제넘은 처사를 하겠다. 왜? 미국의 승인과 지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남선 당국인 주제에 어떻게, 무슨 힘으로 중재자 역할,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 새끼들 할 소리는 다 하네요. 그러면서 그들의 좀 넘어가겠습니다. 남선이 각계각층이 북남 화해와 협력의 거창한 대화에 합류하려는 열의에 충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들 소리입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된다.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가능한 북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 하면서 여건 조성만 애호되는 남선 당국의 우유부단한 태도로 하여 북남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무기한 표로 되고 있다. 남선 당국에다가 한 퍼치를 냈습니다. 남선 당국이 그 누구의 눈치를 보며 맹종맹동할 것이 아니라 북남 선언들을 자적 입장에서 실천해 나가기에 노력해야 한다. 제대로 하라. 그리고 미국에 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할 말은 하는 당사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도 제 정신을 가지고 동족과 함께 이렇게 넷가리고 있습니다. 이 두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이런 시사점을 읽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북한도 저렇게 자기 입장을 밝힌 것만큼 한 가지는 문재인의 촉진자, 중개자 역할, 이건 사실상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솔로의 노래입니다. 뭐 사실 촉진자라고 한 것은 그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할 말이 없으니까 문재인 두뇌진에서 꺼내던 새로운 신조어입니다. 촉진자. 원래는 이걸 중개자 아니면 이거 추진자 역할이라 했거든요. 그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북한을 밀겠습니까? 미국을 밀겠습니까? 그러니까 촉진자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야 좀 해라, 여기도 좀 해라. 근데 일방에서 제일 친구인 문재인 대통령과 딱 친구인
김정은이 손살에 쳤는데 넌 촉진자 아니야 라고 했으니까 이전 촉진자라고 한 말은 이후 시각부터 청와대엔 한 글자도 쓰면 정말 바보짓이고 천치입니다, 천치. 그리고 우리 어떤 언론도 촉진자란 말씀은 안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촉진자 역할까지 이전 거절당했으면 결국은 문재인은 김정은한테서 성가신 존재일 뿐입니다. 오직 그한테서는 돈밖에 뽑아낼 게 없습니다. 김정은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모르는 것도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라는 걸 알았죠. 왜냐하면 이 김정은 이 작자는 워낙 하랩이나 애비하고 똑같이 눈물도 피도 없는 또 인정물이라고 꼬물 만큼도 없는 이런 독종들이 집안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탁 믿음을 주고 그리고 아주 정의에 겨운 것처럼 할 때는 제아마 간도 뽑아줄 그런 심사를 보이지만은 종당에는 자기가 요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남한을 이용을 해서 북미 회담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를 쳐다도 보지 않는 중국을 갖다가 끌어당기고 이렇게 해서 이 회담을 잘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않던 떡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국제사회에 제 몸값을 올릴 만큼 올리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 민족끼리의 문제를 단단히 얼검해가지고 남한 경제를 수탈해 가는 것. 아이고 뻔합니다. 이게 한두 살이 돼야지 그걸 모르지. 이전 먹을 나이만큼 나이 다 먹고 이전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데 그걸 보고도 직접 가서 만나보고 안아보고 포옹해보고 그러고도 모른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사에서 정말 눈에 뜨이는 데면 마지막 맺는 말들은 다 뭐인가? 제정신을 가지고 선언을 제대로 이행하라. 그리고 할 말은 해라. 그건 뭐입니까? 미국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대북 제재의 새로운 마지막 이 목조르기 작전 여기에 끼우지 말고 돈이나 가져다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너 나 주겠다고 한 거 있잖아. 도로 연결하고 뭡니까? 철도 연결하고 개성 열고 금강산 열고 그다음에 경제인들 보내고 그거 제대로 하라. 입으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걸 지금 이놈들이 여기서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사점 하나로서는 이제는 김정은과 허니문은 끝났다. 끝났다. 어느 구조를 보아도 약간 여유라는 게 없습니다. 미련과 따위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까대기로만 일관되어 있죠. 그리고 뭐니 중요한 것은 이 청와대도 정확히 이전 현실에 직시해야 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것을 이전 결론적으로 총파산했다. 이겁니다. 이제 더 이상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고 뭐고 이런 정치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전 낡을 대로 낡은 이 곡조를 더 이상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평화 그리고 공동 번영 이런 화려한 거짓말이 좀 그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이 시점 찾은 거는 이 모든 것들이 지난 2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끈질기고 강력하게 조금도 쉼 없이 달려온 우리 태극기 혁명 역량의 애국투쟁의 결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토요일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뒤덮은 그 태극기 물결 거기서 울려나오는 애국의 목소리들 그리고 현재 이 문재인 정권이 말도 안 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규탄하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키고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매우 야만적이고 독재적인 이 상황들을 하루빨리 끝장낼 때 대한 태극기 부대의 그런 외침, 강력한 투쟁이 없으면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결국은 김정은, 문재인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주워맞고 일본에서도 냉대를 받고 김정은한테까지도 이전 따기를 맞은 문정권. 갈 길은 어딜까요? 더 이상 스스로가 자포자기하고 뭐 어디로 갈지 몰라서 어성버성대면서 나라를 더 험한 꼴로 만들지 말고 능력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모든 것을 즉각 내려놓고 집으로 가서 쉬는 것이 그에게도 좋고 우리 민족에게도 좋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좋다고 이런 이야기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